안녕하세요. 공실을 만실로 만드는 남자 공만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익률 19% 상가를 만든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사실 성공한 투자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가는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상가입니다. 2020 타경 2900번 물건인데요. 1차 때 6600이었는데 2차 때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경매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2등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비싸게 낙찰을 받았죠.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1,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좀 속이 상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를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어요. 가치를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19%의 수익률이 나는 상가로 만들었었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기입니다. 감이 안 오죠?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위성뷰나 로드뷰를 봐야죠.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도상으로, 로드뷰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요 상가 건물이고요. 요 상가 건물에서 어느 위치냐? 여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안 보이죠? 이거 공부상으로는 분명히 1층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지하와 같습니다.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위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상당히 올드한 아파트에 있죠. 근데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사이즈가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아파트 지어졌죠. 이렇게 뭐 짓고 있죠. 뭔가 그리고 택지가 정리가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제가 상가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봐요. 대략적으로라도. 봉담읍이거든요, 여기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월별로도. 연도별로도 보면 2022년에는 87,000, 근데 2023년 7월에는 88,000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개발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데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여기가 좋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상가는요, 가성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상가는 오래됐어요. 상권이 좀 안 좋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 신축 상가는 어때요? 분양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월세도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같은 평수였을 때 월세가 3, 4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장사하는 입장이에요. 어딜 들어오겠어요? 우리 상가 들어오죠. 물론 소비력이 이쪽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업종들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치가 중요하진 않은 업종을 선택을 해서 그 업종을 타겟팅 해가지고 상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상가가 싼 게 중요했던 거죠. 이 상가의 평면도를 보면 이 상가의 방향이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출입구는 오로지 한 방향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다만 1층은 맞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땐 어때요? 반지하다. 재밌는 상가죠.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 저는 좀 고민을 처음에 했어요. 뭐예요? 바로 저는 배달 음식점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배달 음식점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이는 걸 오히려 껄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점의 특성은 뭐냐면 식자재를 넣고 빼는 것도 2층이나 지하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라이더들도 솔직히 말하면 1층을 더 편해합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딱 보자마자 배달 자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녹색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 녹색을 여기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우리 상가죠? 우리 상가 요 녹색 이렇게 지하에 파묻혀 있어요. 반 정도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벽이죠. 공부상으로는 1층인데 지하나 다름없는 그런 상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상가를 조사할 때 갖고 싶은 상가는 도면 작업을 필히 합니다. 평면도와 3D까지 해요. 3D로 제가 만든 상가인데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처음에 창문을 2개를 내야겠다. 여기 약간 땅이 대각선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하고 여기부터 이제 좀 1층 느낌이 나요. 창문을 2개를 내서 통기성과 채광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빨간 색깔 기둥 보이세요? 네모난 거? 요거는 건물을 지키고 있는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자르는 순간 건물 무너집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창문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죠. 사진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 옆에 창문을 내야 했죠. 원래 창문을 처음에는 2개를 계획했는데 왜 하나가 됐냐? 이게 그대로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닿진 않는데 비가 좀 들이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내자.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제가 공사했기 때문에 창문 하나 내고 나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뭐냐? 이게 급기 배기구예요. 그래서 창문이 있더라도 창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요 길로 통풍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멍을 또 뚫었습니다. 아까 제가 배달 음식점 세팅한다 그랬었잖아요. 얼마가 들어갈까? 공사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13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13평에 음식점, 배달 음식점 2개는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이걸 반을 쪼개가지고 새를 2개 놓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욕심 좀 부리다가 저도 음식점 한 9년 했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도면을 다 해봤어요. 아까 세로로 한 거고 요건 가로로도 해봤어요. 근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하나만 넣자라고 결론을 내고요. 세팅을 시작합니다. 도면대로 계획대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도는 왼쪽이 이제 과거형이 오른쪽이 이제 새로 한 건데 별 차이 없어요. 돈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공실이어서 관리도 안 되고 조명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래서 아예 레일로 새로 조명을 넣었어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냥 음의 기운이 좀 사라졌잖아요. 채광과 조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과거에 내부 상태가 이랬어요. 대단히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습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텍스 천장이 있었고 천장도 또 낮았고 형광등으로 돼 있고 바닥은 장판이었죠. 뭐 하여간 그냥 안 좋은 거란 안 좋은 건 다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바꿨냐?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싹 하고 나서 벽을 세웠어요. 주방 동선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창고 및 사무실 동선을 만들어줬죠. 도색을 했죠. 벽을 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진이 더 있긴 한데 뭐 많이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천장은 높아졌고요. 창문 생겨서 습함이 사라졌고 쾌적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게 기본적인 세팅을 다 했다는 거죠. 상하수도 세팅해놨고요. 예비 하수도 세팅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가라고 하죠. 트렌치라고도 합니다. 요거에서 물 빠지게 해놨고 요게 이제 구배가 져가지고 물을 어디서 쏘든지 다 일로 가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드 화구를 놓으면 이제 열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조명도 괜찮죠? 깔끔하고 하나죠? 창문 여기는 뭐냐? 요거 이제 매꾸라지 친 거거든요. 매꾸라지 쳤는데 도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창문은 또 비싼 걸로 달았어요. 이중창으로다가 이거 문 2개 다 닫으면 밖에 있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것들 총 얼마가 들었느냐? 자세하게 하나씩 볼게요. 요게 이제 법무사가 보낸 법무비와 얼마를 납부하면 된다 뭐 이런 건데 돈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65만 7,900원 받아갔습니다. 현금은 1,250 들어갔어요. 대출을 4,950 받았거든요. 그리고 취득세가 285, 법무비 약 66, 이래서 1,601만 원이 처음에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팅한 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정확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601만 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미납관리비가 또 있었어요. 요거를 그냥 내버렸어요. 원래는 이거 CCBB 따져가지고 공용 부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많이 안 내도 되죠. 근데 저는 사업을 여러 개 하기도 하고 상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여기서 사이를 틀어버리면 나중에 좀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하하호호 하면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1,701만 원. 자, 그리고 세팅 비용이 들어가요. 공사 비용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1,100이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계획이 1,000만 원이었는데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하면서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했어요. 녹색 부분은 뭐냐? 이건 제 인건비입니다. 제 인건비를 넣어버렸어요. 실제로는 1,100이 안 들어가긴 했는데 제 인건비 넣어야죠. 그죠?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건비를 잘 산정해서 넣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투자니까. 자, 그래서 취득 1,701,
세팅 1100, 합계 현금 2800 들어갔어요. 만원만 깎아주세요. 2800 1만원이라고 계속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2800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고정비.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제가 세팅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 거고, 고정이 월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죠? 당시에 세팅할 때는 2.5%였어요 지금 5%예요 확 올랐죠. 그러니까 당시엔 11만원 이자 나갔는데 지금 22만원 이자 나갑니다.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 뭐 이런 거죠. 건물 재산세, 토지세 뭐 이런 건데, 솔직히 3만원 적었는데 15,000원이가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 2,800 들어가고 매달 25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당시에는 더 적게 들어갔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이거 임차 내놓자마자 하루 반나절 만에 바로 나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입자가 보자마자 반에서 들어왔다 라는 얘기예요. 임대를 얼마에 놨냐? 500에 50을 놓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임차 놓을 때 얼마에 놓을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요거 놓자마자 바로 임차가 나가버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아쉽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래요. 난 이 정도 받으면 만족해 라고 내놨는데 이게 뭐 한 달 걸리고 보름 걸렸으면 아쉬울 게 없는데, 내놓자마자 바로 임차가 나가버리니까 너무 싸게 놨나? 한 60, 70 받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500에 50일 경우에 연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럼 1년에 12 곱하면 600이죠. 처음에 얼마 들어갔어요? 7,711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600 나누기 7,711만원 하면 8.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뭘 빼야 돼요? 보유세 빼야죠. 보유세가 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여기서 실제 레버리지 수익을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수익률을 몇 퍼센트 했냐면 19%를 맞춰놨어요. 월세 50 받죠. 이자 11만원에 보유세 14만원 빼요. 그거를 12를 곱합니다. 그러면 432만원이죠. 그럼 내가 총 얼마를 투자했죠? 7,811에서 대출 받았죠. 그리고 보증금을 빼면 2,261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9.1%인 거예요. 은행이자 다 내고 고정비 그 보유세 다 내고도 19.1%예요. 실제로 더 남죠. 왜? 보유세가 그거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게 이자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300만원 받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11만원에서 22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냥 이자가 2.5% 올라갔는데 수익률이 얼마 떨어졌어요? 6%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위험함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3.2%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2,300을 투자해서 연 300만원의 순수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실수령 3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엑시트 전략을 볼까요? 그 당시만 해도 6% 상가는 잘 팔렸어요. 지금은 은행이자가 거의 5%가 넘기 때문에 6%의 상가 정도는 사람들이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요. 향후 성장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면 그래? 그러면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데 돈도 안 나가고 괜찮으니까 내가 갖고 있을게, 혹은 수익이 조금 나도 갖고 있을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메리트가 없으니까 1억 500에 안 팔릴 거예요. 어쨌거나 1억 500에 팔 거라고 엑시트까지 계획을 세워놓고서 투자를 했으니까 2년 정도 기준에 세금 다 내면 154%의 자산 증식이 됩니다. 만약에 공사한 거를 이 부동산 매입 비용에 투자해서 더 넣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세금을 덜 내니까. 근데 어차피 뭐 양도세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가니까 2년마다 154%의 자산 증식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내가 2,300 투자해서 2년 뒤에 1,700을 버는 거예요. 1년에 300만원, 큰 돈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상가를 12개 정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어느 정도 돈이 됩니다. 집 2, 3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월세를 300만원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가 세팅을 잘하게 되면 2, 3억 정도로 충분히 월에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물론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들은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실만실에서는 공실상가를 만실로 만드는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분이나 상가 공실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